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보다는 구름이 많았지만 선선한 날씨 속에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가 많았습니다. 휴일 표정을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제 폭염이 기승을 부렸냐는 듯 어느덧 세상은 가을색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활짝 핀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잔잔한 바람을 따라 몸을 흔들며 물결을 이루고 사람들은 가을 정취 속 가족, 연인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산책로와 박 터널, 포토존 등이 설치된 대구 노곡동 금호강 하중도 코스모스 단지가 어제부터 개방돼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대구 근교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너무나 좋네요. 코스모스 이거 단지가 조성이 넓게 돼서 상당히 좋고요. 애기들하고 같이 와서 보니까 상당히 참 좋습니다.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는 선선한 날씨 속에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6,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힘차게 때로는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도심 속을 달리며 상쾌한 공기를 만끽하고 추억도 쌓았습니다. 평소에 애들하고 같이 지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런 마라톤 대회를 잡아서 이렇게 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뛰면서 서로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 대구기상지청은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낮 한때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평생을 한 길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인이라고도 하죠. 반세기 동안 전통 목조 건축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제는 전통의 정신과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는 김범식 대목장을 만나봤습니다. 박재은 기자입니다.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 제1호 동대문을 비롯해 봉정사 극락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건축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범식 대목장이 길게는 6개월 이상 혼으로 빚어낸 축소 모형으로 후세의 전통 건축에 명맥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군데에서 여러 건물을 다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김 대목장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24살 때부터 목수일을 시작해 합천 해인사, 문경 봉암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의 사찰 문화재 200여 건을 수리, 복원, 신축하며 생명을 다해 쓰러져 가던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원히 남아가지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일반 상품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경북형 한옥 모델을 만들고 도청 내 관풍루도 제작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77년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기능자, 201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 대목장에게도 숱한 고비와 역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꿋꿋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원동력은 전통을 지켜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전통이 아니래도 문화재가 아니래도 뭘 하든지 자기가 이제 시작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하다 보면은 어딘가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최근 잦은 지진 탓에 MBN에도 지진 관련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외국의 지진 침대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 침대보다 높게 설계된 침대, 지진이 감지되자 곧장 철제로 된 뚜껑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 안에는 물과 소화기, 비상약품까지 다양한 지진 대비용 물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신기한 지진 침대, 가상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이런 침대가 있다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대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딱히 그런 방송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더 빠르게 할게요. 빨리빨리 숨습니다. 머리에 손하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두꺼비 집이 우리 집에 여기 있습니다. 두꺼비 집 와서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다음 가스와 같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건물 밖으로 대처해요. 막도록 합니다. 다치지 않게. 엔벤에 올라온 북구의 한 신호등 사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신호등과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신호등 둘레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교통신호등과 달리 이곳 북구의 매천초등학교 앞은 신호등이 모두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건데요. 작년에 대진초와 매천초에 설치한 노란 신호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월천 초교등 4개소에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9월 말까지 동성 초교등 15개소에 대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5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긴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번 주 엔벤에선 올해 추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연휴 덕일까요? 여유롭게 가족도 만나고 여가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예전만큼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좋지 못한 경기 탓인지 넉넉한 마음보다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역대 최장 연휴가 예상되는 내년 추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의 의미도 잊지 않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바일 엔벤이었습니다. 모녀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실종된 11살 유정민 군을 찾기 위해 오늘도 대구 범물동 류군의 집 부근과 류군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낙동강 고령대교 일대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 등 200명과 보트, 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일 집을 함께 나선 류군과 류군의 어머니가 인근 내거리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이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 CCTV를 분석하고 택시 기사들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제3부지 평가 작업이 사실상 끝났다며 주민 설명회를 거쳐 이달 안에 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에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최종 배치 부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원불교도 성지가 성주 골프장 인근에 있어 반대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대구시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이 밀려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학생당 평균 5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는데 하반기에는 30만 원까지로 늘릴 예정이라며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주소지가 대구고 소득 8분위 이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 환경부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10개월 동안 어린이 장난감과 문구 4,600여 개를 상대로 22종류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개 제품에서 트라이뷰틸 주석 등의 성분이 기준을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5개 제품은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5개 제품은 폐업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해 조치가 어려워 매장에서 팔리지 못하도록 유통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부 김기현 재판장은 지난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전처에게 다시 살자며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전처의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불어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1세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